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저번 주에 이어서도 돌돔의 오디오 필름 작가님, 피디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라는 주제였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뽑게 된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피디님과 작가님이기 때문에 네. 골라봤어요. 혹시 이 주제 처음에 보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어린 왕자가 제일 처음에 떠올랐어요. 어린 왕자요? 왜냐면 제일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명대사가 있는 책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저는 사실 좀 고민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주제를 골라주셨는지는 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책에서 찾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생각하다 보니까 또 금방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주제에 맞춰서 지연 작가님이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1인 출판사 낭만 증폭기에서 출간된 백조 작가님의 작곡가입니다만 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네. 이번 주제를 저는 처음 정했을 때 바로 이 책을 떠올렸었는데요. 네네. 보이지 않는 것을 구상하고 다양한 연주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9년차 작곡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네. 사실 작곡가라고 하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서 그런지 굉장히 신기하고 좀 생소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책의 8쪽 인트로 부분을 보면 실제로 작가님이 많이 듣는 질문이 나와 있었는데요. 히트곡은 있는지, 자신을 위해서 곡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저작권료를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지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인트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작곡가는 맞지만 멋지지도 유명하지도 않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자신이 9년 동안 드라마에 삽입되는 배경음악, BGM이라고 하죠. 그 분야의 작곡가로 살아온 다양한 이야기를 음표 모양의 캐릭터가 나와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캐릭터가 무척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네. 만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포함해서 총 5개의 대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작곡가의 입시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1악장 1페이지에 나와 있었는데 우선 작곡가를 들어가려면 실기시험으로 주어진 모티브를 발전시켜서 24마디 내외의 피아노 곡을 쓰고 직접 앞보도 예쁘게 그려야 되는 작곡시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학 같은 화성악. 그리고 세 번째는 고전파, 낭만파 작곡가의 피아노 소나타 중 빠른 악장의 곡을 외워서 준비해야 하는 피아노 시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음악을 듣고 받아 적는 청음 시험 등이 있다고 해요. 이 4가지 시험을 봐야지 작곡가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추가되는 건 내신과 수능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초반부에 저작권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들었었는데 아마 저작권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들어주면 바로 작곡가한테 가거나 아니면 가수한테 수익이 간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배당이 나눠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읽어드리자면요. 일단 저작권료는 매달 23일 날 들어온다고 해요. 8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항상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맨 처음 저작권료를 받았을 때는 치킨 한 마리조차 사 먹을 수는 없었지만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뿌듯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음악계의 문제점은 창작자에게 돌아오는 몫이 작다는 것이 문제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반 제작자, 기획사가 44%, 음반 유통자는 40%, 그리고 실제 연주하는 가수, 연주자는 6%, 작사, 작곡, 편곡을 하는 저작권자는 1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건물주는 바라지도 않지만 이러한 구조가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책에 적혀 있었는데요. 작곡가로 살아가면서 듣는 질문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꼭 추천드리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정상 받았던 날이 재집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책을 팔고 우산을 받을 네. 때는 한 달에서 한 3개월 주기로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처음 받았을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어서 10,000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기도 네. 했었는데 기억도 안 나네요. 너무 기뻐가지고 뽑아서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8,100원이다. 기억을 하고 계시군요. 네, 전 기억납니다. 근데 가족들이 되게 박수 쳐줬어요. 네.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제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로 글지마 작가님 책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주제에 맞춰서 소금차 운전사라는 책을 가져왔고요. 네. 올란도 위크스가 지었고 홍한결 님이 옮기시고 도서출판 단추에서 편했습니다. 일단 작가 소개를 먼저 해보자면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하였고 올란도 위크스는 14년 동안 영국의 인디 록밴드 매커비스의 보컬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네, 16년에는 밴드를 해체하고 고별 공연을 준비하면서 소금차 운전사를 쓰기 시작했고 책을 읽으면서 함께 들을 수 있는 노래까지 작곡해서 사운드 트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네, 저는 이 책을 어떤 서점에서 접했다기보다 노들서가에서 조그만 전시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PC로 곡과 책을 낸 올랜도 위크스의 인터뷰 같은 게 같이 나왔었는데 네. 특이했어요. 밴드로 활동했던 사람이 동화책을 냈다는 게 또 특이한 거예요. 네. 그 벽면에는 그분이 그린 드로잉도 한 9점에서 20점까지 걸려 있었는데 엄청 다재다능하시네요. 네네. 다방면으로. 줄거리는 따로 제가 찾지 않고 뒤에 써있는 글만 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남자에게는 오래된 트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여름이면 트럭을 몰고 나가 아이스크림을 팔고 겨울에는 트럭에 소금을 재워 얼어붙은 도로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여름 장사는 신통치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더운 여름을 버텼던 건 다가올 겨울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소금 뿌리는 일은 살아가는 유일한 낙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수신자 귀하의 업무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아 알려드립니다. 되게 슬픈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문장이 전 더 슬펐던 게 내가 소금차를 몬 횟수만 해도 편지에 적힌 글자 수보다 많지만 상관없다. 제가 세봤더니 25글자더라고요. 25년도 넘게 일했던 그 기간이 한순간에 그 편지 한 통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게 저는 무척 슬펐거든요. 이 책을 딱 마주했던 게 그 판넬의 홍보 문구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끝내버릴 수 없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라는 문장을 보자마자 제가 홀린 듯이 그 앞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꿈꿔온 그 작가라는 꿈이 무척 컸고 지금 그걸 하고 있음에도 아직 만족할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아마 그 문구에 홀렸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책을 주제에 꼽은 이유는 첫째로 이제 운전사가 뿌리는 소금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둘이 섞이면 나중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꿈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안 보이는 걸 계속 쫓으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되게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내용도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지만요. 저희가 꼭 하나의 직업을 갖고 있거나 하나의 분야에서 지금 몸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꼭 그 분야에 갇힐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드네요. 네네. 정말 좋은 책 추천 감사드립니다. 그림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그림이 유독 눈에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작가님 먼저 네네. 하실까요? 들어볼까요? 저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어린 왕자를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거는 안 했고 네. 그래가지고 다른 책을 준비를 했는데 역사학자인 이제 엘리자베스 아치볼드라는 분이 네. 이제 쓰신 옛날 책도 가끔은 쓸모가 있지. 아, 라는 이제 스윙밴드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이제 옛날 사람들의 어떤 노하우나 예절, 생활 팁 같은 것들, 고문서들을 아카이빙해서 직접 이제 블로그에 연재를 하던 거를 엮어서 낸 책이에요. 네. 네. 그런 옛날 사람들의 어떤 지혜가 짤막짤막하게 한 페이지씩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무도회에서 여자에게 잘 보이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알뜰하게 멋부리는 법. 600년 전 사람들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게 그러네요. 네.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네. 네. 옛날 사람 어떻게 부자가 되는 법을 이렇게 했는지. 오. 여기서 내용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물속에서 발톱을 깎는 법. 오. 네. 새롭다. 그러게요. 1789년 런던에서 쓰였던 이제 물속에서 발톱을 깎으려면 오른손에 칼을 쥐고 왼발을 들어 오른쪽 무릎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 자세에서 왼손으로 발을 붙잡으면 오른손으로 안전하게 발톱을 깎을 수 있다. 발가락을 붙잡아도 좋다. 별다른 쓸모나 장점은 없지만 시간 관리 방법으로 추천할 만하다.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와, 진짜 특이하네요. 독특하다. 네. 물속에서 네, 발톱을 깎을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영하다 깎았다.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171페이지 보면은 이제 연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아, 어. 마법의 고리로 누군가 당신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운데에 구멍이 난 고리를 구한다. 그 다음에 염소 수염 한 가닥을 뽑는다. 까마중이나 연령초 같은 이제 약초를 달인 물에 이 수염을 담근 뒤에 고리에 끼워 상대방에게 걸어주면
누구든지 당신을 향한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699년 런던에서 나온. 네. 근데 듣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런 뭐 네. 사람들의 관심사들이 수백 년 전 혹은 더 오래된 옛날에도 비슷했다는 것이 되게 좀 흥미로웠고요. 네. 네, 이성 간의 관심 이런 거는 진짜 뭐 앞으로도 영원할 소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이분 아치볼드 이 교수님 블로그에 최근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아카이빙 되고 있더라고요. 네. askthepast.net이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영어고요. 네, 크롬으로 번역해서 보시면은 네.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저는 꼭 읽어보고 싶어요, 이 책.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저희 PD님의 책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대망의 피디님의 책 들어볼까요? 네, 그렇게 설명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들고 왔는데 주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단순하게 접근을 했어요. 제가 들고 온 책은 윌리엄 아이리시, 동명으로는 이제 코넬 올리치라는 작가명을 사용하시는 분인데 환상의 여인이라는 책이고요. 네. 이 책은 추리소설에 분류에 들어가는데 이 내용 자체는 스콧 핸더슨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네. 이 남자 주인공이 아내랑 원래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싸우고 나가요. 나갔다가 충동적으로 바에서 만난 여인이랑 저녁을 이렇게 그냥 보내게 돼요. 원래 이제 아내랑 코스로 예약했던 곳을. 아이고. 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살해가 돼 있는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스콧 핸더슨이 범인으로 이제 지목당하면서 용의자로 지목받아서 증인으로서 그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갔던 그 바나 공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여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무서운데요? 네. 이 여자가 이 소설 안에서 오렌지색 모자를 쓴 걸로 나오는데 네. 그걸 이제 얼굴은 또렷이 기억이 안 나고 그 오렌지색 모자를 쓴 여인 기억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아이고. 결국에는 수감이 되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고 실제로 그래서 제목도 네. 첫 장 제목이 사형 집행 전 150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갈 때마다 뭐 60일 전, 뭐 30일 전 이렇게 쭉 했는데 디데이가 줄어드는 거네요. 네, 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환상의 여인. 그래서 환상의 여인인 거거든요, 제목이. 우와. 그래서 좀 들고 와봤어요. 결말을 딱 피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작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네. 90년도 때 활동하셨던 작가님이시고 네. 서스펜스를 되게 잘 쓰는 작가로 유명하고요. 특히 항상 무대가 시공간이 밤이고 등장하는 인물이나 배경 같은 게 바, 클럽, 갱단, 그다음에 범인 뒤쫓는 형사, 탐정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되게 평범한 일반적인 남녀가 나와서 거기서 겪는 범인을 쫓고 혹은 범인한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서스펜스를 다루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살인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또 문체는 되게 낭만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감성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독특한 매력을 가진 작가거든요. 누아르 장르를 되게 잘 소설 쪽에서 썼던 작가로 유명하고 비교되시는 인물이 알프레드 히치콕. 그래서 윌리엄 아이리시, 코넬 올리치는 글로스는 히치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 편이에요. 엄청난 찬사네요. 그러게요. 근데 소설 줄거리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백을 주장을 하려고 그 여인을 찾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낭만적인 그 문체와 정말 미스테리한 그 이야기들을 같이 읽다 보면은 저는 나중에는 그 괴리감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추리소설 그 다음으로는 환상의 여인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주제에 맞춰서 추천해 주신 책 모두가 읽어보는 걸로. 진짜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는 클립도 많지만 읽으실 책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네.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게요. 저희가 지레짐작을 해보면서 2주 동안 돌돔의 오디오 필름 작가님과 PD님과 함께 했는데 좀 편해졌거든요. 네. 아, 근데 편해질 때 되니까 끝나네요. 맞아요. 매번 그러세요. 모든 게스트분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작가님과 PD님과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